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으로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가 상승으로만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대표격이 바로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어제도 물론 시장을 안도시킬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만 여기에 인하 확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추가적으로 내놓으면서 상당히 금리 인하에 있어서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체감하게 할 만한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소가 됐고요. 더불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0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게 된 것인데 물론 실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이 미국 경제의 호재만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워낙 고용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방을 조금 더 높여줬습니다. 거기다가 계속되는 AI 반도체 랠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디가 끝일지 모를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계속해서 챙겨봐야 될 이유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6만 7천 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을 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감기 이전에 한 차례 급격한 가파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관련 종목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금은 이제 2,160달러 선도 돌파해내면서 역시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금 가격까지 함께 오르는 와중에 증시까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시선은 여전합니다만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혼조 속에서 79.24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간밤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브로드컴의 실적이었을 겁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한동안 4%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2%보다도 낙폭을 조금 더 줄이면서 한 1.5%가량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노보노디스크에서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비만 치료 아미크레딘 치료법에 대해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2주에 무려 13%의 체중 감량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임상 1상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덴마크 시장에서도 노보노디스크 당연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도 8% 넘게 9%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물론 어제는 반도체의 날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좀 잠잠하고 또 나아가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 특히 리비안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밤에는 R2와 함께 저가 모델 공개했고 비용 절감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4% 상승 만들어내고 시간외에서도 현재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이 될 텐데요. 일단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받아본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조정이 잠시 나왔습니다. 지금은 낙폭을 회복하고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시간 외에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브로드컴의 일단 받아든 성적표 자체는 반도체 매출이 좀 아쉬웠거든요. 간밤에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밤에도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조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26달러까지 어느새 도달을 해 있는 엔비디아고요. 2위인 애플과의 시총 격차도 이제 3천억 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같은 속도라면 애플의 시총 추월도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오늘 밤에도 반도체주들 또 한 번 랠리를 펼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폭 보시죠. 무려 3.36%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간밤의 하이라이트는 브로드컴의 실적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의 밤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원에 이번엔 출석을 해서
언급을 내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어제의 발언이 데이터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파월 의장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방을 좀 걸어놓는, 제안을 하는 이야기를 내놨다라는 점에서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걸 발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상당히 하루 만에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표적인 매파 총재 중에 한 명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금리 인하 올해 안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또 투표권을 오래 가져가기 때문에 FOMC 이전의 메스터 총재의 발언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변모의 ECB의 경우에는 이번엔 동결 결정이 났지만 시장에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6월 인하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 점도 시장의 상방을 더욱더 크게 여는 데 일조했습니다. 거기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고용 데이터 함께 보시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90만 6천 건이 나타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조금 부담 요인들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 정리해고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챌린저 정리해고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09년 이후에 최고 수준의 정리해고가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간밤 발언에서 바젤 3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자본 확충의 강제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에 도는 유동성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았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였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큰 폭으로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야기 그리고 AI 랠리를 등에 업고 가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반도체 매출 부분에서 살짝 미끄러졌다라는 점에서 크게 반응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어닝콜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닝콜 보시면 1분기에 AI 관련 매출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4배가량 늘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 계속해서 수익 성장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AI가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 칩의 수익의 35%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AI 수요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어닝콜 결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시간 외에 보였던 최초의 낙폭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다만 시간 외에서도 흐름을 회복하지 못한 두 개의 AI 관련 기업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있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주가 상승도 크게 만들어냈던 마벨 테크놀로지였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6%가량 빠지고 있고요. 몽고DB는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시간 외에서 역시 아쉬운 가이던스로 인해서 9%, 10%가량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시장의 주인공은 여전히 AI인 것 같은데 각 기업별로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리고 영위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종목별 표정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흥분하는 장세가 장중에 나왔고 시간 외거래에서 일부 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로 목이 좀 메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사죄의 시장은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이제 목 관리 주말에 좀 잘하고 오기를 바라고 우리 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증시 먼저 보시죠. 사실은 양 시장의 수급은 쌀쌀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 포지션을 다 잡았습니다. 양매도가 나왔죠. 개인만 사자세를 보였고 보통 개인이 사자세를 홀로 보일 때는 2차 전지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공식 그대로 나온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그나마 좀 잘 버텨줬죠. 0.23% 막판에 또 힘을 내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플러스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2차 전지 대형주의 힘이 가장 컸고 SK 하이닉스의 상승세도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코스닥 지수 안에는 고밸류 차익 매물 출회가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최근 한두 달 동안 굉장히 큰 상승세를 시현했던 종목 위주의 낙폭이 두드러졌고요. 특히 5월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는 패시브 종목인 알테오젠과 엔캠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는 0.8%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아래 기입이 쭉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위주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인터배터리에서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 계획을 밝혔고 특히 삼성 SDI가 LFP, 전고체 배터리 등등 양산 계획을 밝히자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았었던 전고체 기술력에 시장이 이목이 집중되면서 관련 테마주의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전고체 이야기 잠시 후에 따로 해볼 거고요. 국내 상장 중국주, 은행주도 괜찮았고요. 개별주는 신규 상장주와 반도체 상한가, 배터리 상한가 이렇게 눈에 띄었고 파라다이스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는 모멘텀이 지속됐습니다. 배터리 갈까요? 모처럼 만에 삼성 SDI가 급등했습니다. 관련해서 코멘트 하나증권의 레포트가 나와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삼성 SDI 인터배터리에서 배터리 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원통형 46파이, LFP, 그리고 전고체. 이건 내년, 내후년, 그 후년 이렇게 양산을 하겠다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그동안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했던 계획의 재확인 차원이었지만 현재 주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과 맞물려서 주가의 상승폭이 컸다. 하나증권에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3년 SDI 차트인데 지난해 고점이 80만 원도 돌파하기도 했었죠. 현재는 어제 급등을 해도 40만 원대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격 매력은 충분하다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적용하는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레포트 마지막에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 LFP, 전고체 관련 소형주 기회 활용 권고. LFP와 원통형은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밸류체인들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서 새로운 기술인 전고체 들어가겠습니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제목을 나름 잡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기존의 리튬이온 2차 전지 배터리 구조입니다. 음극, 양극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분리막이고 이 안에 전해질, 액체로 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서 이제 화재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요 분리막 빼고 전해질 액체를 고체로 바꿔서 가운데 넣는 이게 전고체 전지입니다.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화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출력도 높고 외부 온도에 덜 영향을 받는다. 추우면 방전이 빨리 되는데 그런 점도 많이 개선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시장에서 이 기술력을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2020년, 2021년 사실은 전고체 기술력이 처음 시장에서 거론됐을 때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퀀텀스케이프인데 뚜렷한 결과물이 그동안 없어서 주가가 사실 곤두막질을 쳤죠.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 성능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전고체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도 있었고 그러면서 전고체 전지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던진 이것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시장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양산하는데 기술적인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파일럿 라인의 생산을 통해서 샘플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 양산 단계 초입에 진입을 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넘어야 할 허들이 비싸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기존에 들어가는 소재들의 가격이 이 정도 레벨이라면 지금 전고체에서 필요한 소재가 이 정도 가격.
그래서 대중화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럭셔리카나 스포츠카에 먼저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전고체 전지 관련 기업들 테이블 정리를 쭉 해왔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황화물계이고 SK 쪽은 산화물계, LG는 고분자계. 각각의 뭐 장단이 있는데 어디가 이제 승기를 점하게 될지 앞으로 긴 관점으로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 밸류 체인들 쭉 기입이 돼 있고요. 형광펜 노란색은 상장 기업 혹은 관계사가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파란색은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최근 시세가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황화 리튬. 요 황화물계 삼성 SDI 요거라서 그렇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다만 오늘 인터배터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과연 단기간 올랐었던 종목의 세론으로 차익 매물 출회로 떨어지게 되는지 아니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더 레벨업을 하게 되는지 여부는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밸류업 갑니다. 어제 업종별 등락률 나와 있고요.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빠졌고 보험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지만 보험 쪽은 쌍끌이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업종지수 1.6%의 급등이었고 은행주 1% 넘는 강세였습니다. 거래소에서 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에 공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원래는 6월 예정이었죠. 한 달 앞당겨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로 발표를 한 겁니다. 밸류업 자문단도 출범했는데 총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JP모건 등의 임원과 슈카라는 이제 유튜버도 포함이 됐는데요. 매월 한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밸류업 지수 개발에 자문을 구하겠다 이런 방침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게 국민연금, 그래서 포트폴리오 정리까지 해왔습니다. 요즘 어떤 종목에 비중을 늘리고 있을까요? 2월에 국민연금 지분율 증가 감소 기업들 탑5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탑7까지 늘리면 DL, ENC와 HD 현대 포함인데 둘 다 PBR 1배 미만의 저 PBR주죠.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 7개 종목, 많이 요즘 국민연금이 늘리고 있는 종목 7개 중에서 6개가 저 PBR주입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펜오션, 한화생명, 대덕전자만 빼고 나머지는 이 정부의 의지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바이오 가겠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바이오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바이오 안보법 혹은 우리나라는 생물 안보법이라고 풀이하는데 이것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우려 대상 바이오 기업과 중국 기업이랑 거래하지 마 이런 내용인데요. 상원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의결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참고해 보시고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과거는 여기까지는 추진이 되었다라는 건 시장에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액트에 법안에 적용 대상 기업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런 기업들 관계사까지 거래하지 마 이런 내용이고요. 주가 반응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우시 앱텍 그리고 계열사 그룹이죠. 우시바이오 모두 각각 20% 넘는 급락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피어 그룹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상업화 CMO에서 초기 단계 CDMO로 영역을 넓히는 업체인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CDMO 중국의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아직은 삼바 메인 비즈니스가 경쟁 관계랑 꼭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서 삼바가 조금 더 넓혀가게 된다면 경쟁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밸류에이션이 개선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였고 우리가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시 앱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위 CRO 업체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보면 ST팜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법안 수정 가능성이 좀 있는데 미국의 20대 제약 회사와 중국의 기업과 지금 협력 관계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약물 원료 제품 생산 연구 개발 수행을 중국 쪽에서 다 하고 있어서 미국의 약물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한켠으로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라이렐리인데 지금 GLP-1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 마운자로 생산도 중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없어서 쇼티지 사태죠.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인데 이게 이제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면은 또 혹시 모릅니다. 이런 점은 변수고 장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이오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은 높습니다. 장마치고 움직였던 시간외 특징주, 반도체가 가장 많은 상승세를 휘어냈고요. 그 다음에 호실적 기록한 기업들 상승, 그리고 요거는 하락입니다. 2차 전지 일부 기업들 추가 상승을 했고 원익 P&E는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광고 떨어졌고 주요 일정 가운데 우리 이제 장 마치고 논의가 될 텐데 임시 예산안 미국 만료일입니다. 이거 통과가 안 되면 부분 셧다운이고 이거 이후에 22일까지가 이게 진짜 데드라인인데 여기까지도 통과를 못 시키면 전체 셧다운입니다. 이거는 변수고 악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